한양 기생 향원과 점괘 도사. 한양 기생 향원은 점괘 도사가 그리웠다. 그리고 앞날이 점점 두려워졌다. 백성들은 기아에 죽어나가고 도탄에 빠졌다. 점괘 도사의 점괘가 절실했다. 그래서 향원은 점괘 도사에게 한양으로 올라오라는 편지를 보냈다. 하인은 그 편지를 들고 빠른 말에 올라탔다. 한양 기생은 2년 전 점괘 도사를 떠나보내면서 전국 팔도강산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돌아볼 것인지 알아두었기에 지금쯤 어디에 있을지 짐작하고 있었다. 향원이 보낸 편지에는 도사님, 보고 싶사옵니다. 빨리 돌아오시어 저의 술잔을 받으시고 잠시 쉬었다 여행을 떠나시지요. 한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이 나라 백성들의 앞날이 보이지 않겠는지요. 라고 쓰여져 있었다. 긴 수염을 쓸어내리던 점괘 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인과 함께 말을 타고 한양으로 향했다. 한양 향원정에 도착한 점괘 도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혀를 찼다. 향원이는 버선발로 나와 대문에서 점괘 도사를 맞이했다. 곧바로 술상을 차리고 풍악을 울렸다. 술기운이 거나하게 돌아 복숭아빛 얼굴로 점괘 도사를 쳐다보던 기생 향원은 곰방대에 불을 붙여 한 모금 빨고 나서 점괘 도사의 입에 물려주었다. 그리고 요염한 자태로 말했다. 도사님, 인연이 그동안 도사님을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시는지요? 점괘 도사는 곰방대를 빨며 향원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내가 그동안 참 예뻐졌구나. 한양 양반들과 놀며 지냈을 텐데 어찌 내가 보고 싶었단 말이냐. 거참, 너를 이렇게 보니 여전히 활짝 핀 매화를 보는 기분이구나. 그런데 근심이 보이는구나. 도사님, 요즘 들어 나랏일 하는 양반네들이 저희 향원정을 하루가 멀다 찾아오고 있사옵니다. 술 시중드는 기생들도 2배로 늘렸사옵니다. 그렇게 장사가 잘 되니 참으로 좋겠구나.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런데도 내가 보고 싶더냐. 점괘 도사는 향원이 직접 담근 매화주 한 잔을 마시고 나서 말했다. 그러자 향원은 웃음기를 지우고 말했다. 도사님 없는 하루가 1000년 세월이었사옵니다. 장사가 잘 될수록 앞날이 보이지 않사옵니다. 나랏일 하는 양반들이 계집과 술독에 빠져 백성을 돌보지 않으니 걱정입니다. 동경 속만 쳐다보며 도사님을 그리워했사옵니다. 두 사람은 지난날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술잔을 기울였다. 오래전 향원이 12세 어린 나이에 동냥하며 거리를 떠돌아다닐 적에 점괘 도사가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 사람 모양 만들었으니 향원이 학식이 높고 빼어난 미색을 갖춘 여인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신분이 낮고 여자 몸으로 과거 시험도 보지 못한 채 이렇게 기생으로 살고 있었다. 향원이 눈물을 보이며 점괘 도사의 빈 술잔을 채우며 말했다. 어제는 영의정 어르신을 비롯해 좌의정, 이조판서, 병조판서가 찾아와 술을 마시며 나랏일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그 양반들 말 속에 백성들의 굶주림과 가난에 대한 걱정은 없고 오로지 사대부의 앞날과 벼슬만을 논하고 갔지요. 향원은 나라의 임금이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매일 간신과 술을 마시며 계집질만 일삼고 있다고 했다. 이복에 임금에게 후궁이 저리 많은데
무슨 계집질이란 말이 맞겠나? 이 세상 땅과 백성과 먹을 것이 모두 임금의 것이라 생각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에 백성이 고통을 받는 것일세. 점괘 도사는 향원을 위로하며 말했다. 달빛이 비쳐든 향원정 연못에 비단 잉어들이 달덩어리를 들락날락거리며 유유히 오가고 있었다. 향원은 점괘 도사의 허리춤에 매달려 있는 파란 밥그릇을 바라보며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이번엔 오랫동안 묵으며 맛있는 음식을 드시며 보내라고 했다. 사랑채에 점괘 도사의 잠자리를 마련해주던 향원은 연꽃이 피어있는 작은 연못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밤은 마음이 참으로 푸근하고 편안합니다. 비록 도사님의 곁에서 잠을 잘 수는 없지만 그 어느 사내보다 든든합니다. 내일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는 기일입니다. 도사님이 오랜만에 함께 해주시면 모두가 기뻐할 것이며 도탄에 빠진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옵니다. 점괘 도사는 잠자리 누워 굶주림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구할 묘책을 생각해냈다. 다음날 점괘 도사는 얼굴을 가린 향원과 함께 보리 가마니를 실은 달구지를 끌고 가난한 백성들을 찾아갔다. 군졸들의 눈을 피해 집집마다 몰래 보리를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오랜만에 보는 점괘 도사를 반갑게 맞이하며 인사를 올렸다. 그동안 점괘 도사는 향원과 함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3개월에 한 번씩 보리 곡물을 전해주었다. 백성들은 점괘 도사의 손을 부여잡고 울었다. 기아로 죽어간 아이들이 뒷골목에 버려져 있었다. 아직 다 전달하지 못했는데 달구지에 보리가 다 떨어졌다. 그러자 점괘 도사는 파란 오지 그릇을 허리춤에서 풀어 보리 한 톨을 넣었다. 그러자 보리 한 그릇이 생겼다. 그렇게 고을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100그릇씩 전하며 위로했다. 그러한 소문이 퍼지자 관아에서 군졸들이 몰려와 점괘 도사를 찾았다. 백성들은 나라의 임금보다 점괘 도사를 충심으로 믿으며 따랐다. 그러자 임금과 권문세가들은 점괘 도사가 외놈과 내통하며 나라를 빼앗으려고 역적모의를 한다고 했다. 의금부에서는 점괘 도사가 온 나라를 떠돌며 군사를 일으키고 외놈들에게 나라를 바치려 하고 있다는 거짓 제목을 만들었다. 그리고 점괘 도사를 붙잡기 위해 온 나라에 점괘 도사의 얼굴이 그려진 커다란 방을 붙이고 현상금을 내걸었다. 그때 점괘 도사는 빨간 앞니를 드러내며 웃었다. 술독에 빠져 두문불출하고 있는 나라의 임금으로 변신해 궁궐 안을 들락거리며 나라 돌아가는 꼴을 살피고 간신들을 찾아냈다. 그리고 의금부를 찾아 억울하게 끌려온 충신들을 풀어주게 했다. 또한 여의정과 우의정으로 변신해 백성을 위한 법도를 바로 세웠다. 그러자 대궐에서는 대혼란에 빠져들었다. 기생 향원은 향원정을 찾았던 권문세가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다. 권문세가들이 백성을 멸시하고 돌보지 않았던 이야기와 나라를 바로 세우려 했던 죄 없는 선비들을 감옥에 가뒀던 사실들을 온 백성들에게 알렸다. 대궐에서 나랏일을 하는 권문세가들이 술에 취한 채 향원정에서 나라의 비밀들을 늘어놓은 내용들을 향원은 몰래 적어 놓았다. 그 술자리에 참석한 양반네들의 옷차림과 신체적 특징도 빼놓지 않고 적어 놓았다. 나라의 임금도 가끔 향원을 찾아 술잔을 기울였다. 임금은 신하들의 뒷얘기를 듣기 위해 향원을 보호하며 향원정 운영을 도왔다.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으며 그 누구도 이곳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다.
사내의 마음을 녹이는 향원의 탁월한 말솜씨와 미색은 가히 임금도 꼼짝을 못하게 했다. 마마, 밤늦은 시간에 이 남루한 향원정을 찾아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나란일 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소인은 그저 황공할 따름이옵니다. 소인이 오랫동안 묵힌 매화주 한 잔을 올려드리겠사옵니다. 향원은 조심스레 웃으며 말했다. 오냐, 내 너의 술잔이 그리워 이 깊은 밤 찾아온 것이 아니겠느냐. 참으로 너의 아름다운 모습은 언제나 나를 평온하게 하는구나. 어찌 이리도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겠구나. 아무리 나란 일이 힘들어도 내 너를 생각하면 마음이 이리 기쁘고 가벼워지는구나. 임금은 향원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달빛이 은은히 번진 깊은 밤, 소나무에 앉은 부엉이가 두 눈을 크게 뜨고 내려다보고 있었다. 향원은 임금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다. 마마, 백성들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사옵니다. 나란 일을 하는 양반네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정신이 팔려 있어 가난한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있사옵니다. 임금은 잠시 눈을 감고 번뇌에 잠겼다. 잠시 후 수면제를 탄 매화주에 임금은 자리에 누웠으며 일주일 동안 향원정 사랑채에서 잠을 잤다. 그 사이 점괘 도사는 임금으로 변신해 대궐에서 잘못된 나라 일들을 바로 잡았다. 백성들로부터 부정하게 빼앗은 곡물과 땅을 백성에게 다시 돌려주었으며 고을마다 백성들의 의견을 들어 나란 일을 올바르게 하도록 했다. 이를 관장하는 관청으로 백성들로 구성된 민치 태평국을 설치해 놓았다. 그 이후 나라가 잠시 평온해졌으며 백성들은 배를 골지 않았다. 점괘 도사는 다시 경상도 안동으로 향했다.